노다지 썰전. 오늘 저희가 분석할 기업은요, 국내 방사성 의약품 시장의 선두주자, 바로 듀켄바이오입니다. 방사성 동元소를 활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의약품을 만드는 곳인데요.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. 듀켄바이오의 미래 성장 전망, 과연 밝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넘어야 할 과제가 더 많을까요? 저는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해 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. 듀켄바이오의 현재 성과 분명히 대단하죠. 하지만 그 실적의 지속성이라든지 또 시장 환경의 어떤 제약, 그리고 신사업 투자에 따르는 그런 위험 요인들, 이런 걸 고려할 때 조금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. 네, 근데 듀켄바이오는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정말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어요. 암 진단 시장 점유율이 53.5%, 그리고 파킨슨병 진단은 55.8%에 달하거든요. 특히 주목할 점은 역시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인데요. 이건 무려 94.3%라는 거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했죠. 이건 단순히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그 시장 형성 초기 단계부터 규제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선제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해온 그런 전략적 성과라고 봐야 합니다. 올해 치매 진단 매출 비중이 20%를 넘어섰고요. 또 레켐비 같은 치매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아밀로이드 PET-CT, 그러니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죠. 이 진단 수요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. 국내 잠재 환자 수만 해도 338만 명으로 추산되니까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최초로 루테슘 같은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설비를 갖춰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점, 이게 중요합니다. 이게 향후에 위탁 개발 생산, 그러니까 CDMO 사업으로 확장될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겁니다. 최근 미국이랑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립선암 진단 신약 프로스타시크는요, 기존 PSM의 PET 진단제보다 비특이적 결합을 줄여서 판독 정확도를 높였고 또 치료제 플로빅토 처방 확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. 여러 R&D 파이프라인하고 또 2029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는 CDMO 사업 계획까지 고려하면 미래는 꽤 밝다고 봅니다. 2024년에 이익이 감소한 걸 일회성 비용 탓이라고는 했지만 2025년 2분기 매출 성장률을 보면요. 전년 동기 대비 1.7% 증가에 그쳤어요. 물론 3분기에 실적 개선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작년 9월에 전공의 복귀에 따른 약간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레켐비 허가라는 그런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실적이 기대만큼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, 이것도 중요합니다. 왜 그럴까요? 그 PET-CT 장비가 주로 대학병원에 좀 집중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요. 또 초기 진단 비용이 여전히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입니다. 그리고 건강보험 행위 습관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이게 실제 수요 확산에는 좀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. 또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게 반감기가 짧아서 재고를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. 주문 생산 방식이라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하고 생산 효율성이 아주 필수적인데 만약 경쟁이 심화되면 수익성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동위원소 생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리 정제 기술. 이건 소수의 해외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죠. 듀켄바이오가 원료의약품 허가라든지 GMP, 그러니까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은 담당하지만 이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성은 분명한 한계라고 봅니다. CDMO, 위탁 개발 생산 사업도 청사진 자체는 매력적이죠. 근데 신촌 세브란스에 짓는 그 소규모 시설에도 한 30억에서 40억 원이 든다고 하고 2029년 목표인 대규모 상업시설 구축에는 정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. 퓨처캠 같은 경쟁사의 부상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. 레켐비 같은 치료제가 등장했다는 건 조기 진단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거든요. 잠재 환자 338만 명이라는 규모는 이건 분명한 기회 요인입니다. 비용이나 인프라 문제는요, 조기 진단하고 치료의 어떤 사회적 효용성이 부각되면서 점차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예를 들면 개원애들하고 협력해서 PET 센터를 더 확충하는 방식으로 인프라 장벽을 넘을 수도 있고요.
네, 뭐 그 가능성 자체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현실적인 장벽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. 높은 비용하고 부족한 인프라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.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폭발적 수요 증가라는 게 생각보다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간병비 부담 때문에 진단 수요가 있을 거다. 뭐 그 논리는 맞습니다. 하지만 보험 적용 없이는 그 규모 확대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. 저는 그 한계를 돌파할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암 신약 프로스타시크라고 보는데요. 미국 NCCN 가이드라인에도 포함이 됐고 또 치료제 플로빅토 처방에 연동된다는 점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 정확도 자체가 우수하다는 점, 이게 강력한 시장 진입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잠재력은 저도 동의합니다. 하지만 경쟁 약물이 언제든 출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. 또 해외에서의 성공, 예를 들어 뭐 미국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는 것이 국내 시장에서 바로 즉각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. 국내 보험 등재라든지 또 의료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,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켜봐야 할 변수도 많다고 봅니다. 그렇다면 그 동위원소 생산하고 CDMO 사업의 안정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 아시아 최초로 치료용 동위원소 생산 설비를 갖췄다는 점, 특히 그 루테슘 반감기가 약 6.8일 정도 되잖아요? 이걸 고려하면 아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, 이건 확실한 경쟁 우위라고 생각합니다. 공급망 안정성이 이 분야에서 핵심 경쟁력이거든요. 아시아 최초라는 점은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핵심 분리 정제 기술의 해외 의존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. CDMO 사업은 글쎄요, 신약 개발의 그 긴 여정을 생각해 보면 2029년 상업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인 또 재정적인 허들이 많다고 봅니다.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위험 부담도 크고 성공을 지금 단계에서 단언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정리하자면 듀켄바이오는 그 압도적인 국내 시장 지배력 위에 치매와 전립선암 진단이라는 명확한 성장 기회를 확보했습니다. 여기에 또 아시아 최초 치료용 동위원소 생산 능력과 CDMO라는 미래 비전까지 더해져서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. 반면에 저는 단기 실적의 어떤 변동성, 그리고 고비용과 인프라 제약이라는 시장 확대의 현실적인 어려움, 또 핵심 기술의 외부 의존성 문제, 그리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사업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, 이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요인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. 네, 듀켄바이오. 방사성의약품이라는 상당히 유망한 사업에서 정말 큰 기회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제시한 이런 다양한 관점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듀켄바이오를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앞으로 듀켄바이오가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현실화하고 또 여러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 행보를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